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그릇에 담겨 존재합니다. 우주라는 아주 큰 그릇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조금씩 더 작은 그릇으로 옮겨가다 보면 지구와 세계를 지나 이제 국가라는 꽤 익숙한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그릇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옵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많은 조합으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조합으로 자신들의 삶의 그릇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념은 서로 보완되는 개념이 아닌 그것보다는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힘을 키우게 되며 우리 인류의 그 소중한 민주주의 정신,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고 그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과 행복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그 가치가 훼손되고 망가져 버리는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도 힘이 커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여러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세상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할 시기가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행복해졌는가 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과 같은 대작을 통해 너무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바로 우리 사회의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를 통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돈의 힘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으며 또 사람들의 삶에서 과거 민주주의적 가치가 사라지게 만들어 이제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이 아닌 일터에 나가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 물건을 사는 소비자로만 전락시켜 버렸는지 그 과정에 대해 찬찬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뼛속까지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로 변해왔는지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를 한데 엮어 그 추락의 과정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은 나라에 거의 아무런 생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치르며 독립을 했음에도 영국으로부터 생필품들을 수입해 생활하며 경제적 식민지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자본가들을 주축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대규모 제조업을 일으키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곧 대형 기업들을 키우고 미국에서도 거대한 공장들을 지어 돌리자는 말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는데 그 초반에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며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은 부자가 되어 그 돈의 힘으로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법의 그물 또한 피해가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모두 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즉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생산수단을 포기하고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장 노동자가 되어버리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달려있는 그 고용주의 영향력 아래서 과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퍼슨의 이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보장한 신성한 인권을 담보로 공장의 기계나 다름없는 노동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거부하며 미국의 대규모 제조업 부흥에 반대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미국산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판매되며 미국으로 큰 돈이 몰려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온 국가가 어떻게 하면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지에 대해 힘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대략 20년이 지나자 이제는 또 다른 문제, 즉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좀 해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공평하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흑인 노예들을 소유하며 사업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온 노동자들을 상대로 과거 노예들을 썼을 때와는 다르게 그 비용이나 말썽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 없이 마음껏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악마의 장치라며 이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만 한다며 노동조합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이제 미국 내에서 깊이 자리를 잡아갈 때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을 약속하며 안심을 시켰는데, 즉 고용 노동자에서 독립 노동자로, 그리고 다시 고용주로 사회적 지위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약 7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산업 자본주의가 펼쳐지며 가만히 지켜보니까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링컨이 약속했던 그 사회적 이동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이때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정부를 완전히 믿고 기대는 대신 자신들끼리 협동을 구성해 자본가에 대항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는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19세기 말이 되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초대형 그리고 초강력 대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점차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개념인 자발주의적 자유노동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대화 속이 아닌 미국의 정치와 법률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미국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의 원래 이념보다는 자본주의 쪽으로 매우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가 시민들보다는 자본주의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 내 정치 논쟁의 초점은 과거처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시민적 덕목을 갖춘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는데 정치가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정확히는 1886년 5월 1일 시카고와 뉴욕 그리고 보스턴에서 38만 명의 노동자들이 휴식 없는 너무도 긴 노동시간을 참다 못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나섰는데, 이때 시카고 노동자 4명이 경찰에게 사살당하고 이후 추가로 8명을 체포하여 그중 4명을 사형시키며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그러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8시간 노동제의 약속을 폐기시켜버렸는데, 이게 그 유명한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비슷한 운동이 크게 일어나자, 그래서 1890년 5월 1일부터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지정하여 노동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1919년이 되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국제노동 기준으로 정하고 공표하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초 토마스 제퍼슨부터 시작하여 링컨, 브랜다이스, 크롤리, 그리고 루즈벨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본주의의 힘으로부터 국가의 경제 권력을 온전히 미국인들과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배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를 하였지만, 그런 시민 정신은 미국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또 한 번의 거대한 호황기가 찾아오자 앞서 미국의 생산품이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변해버렸던 군중들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은 새로운 자유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사악한 자본가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에게 호소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는 정부가 체제나 법으로 보장해주거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개개인 스스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을 선택하는 개인적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한 기회가 넘쳐나는 듯 보일 때에는 과거 자신의 마지막 안전망처럼 보이던 정부도 이제는 다소 귀찮게 느껴지게 된 것인데, 이건 이미 자본 편이었던 정부에게는 매우 좋은 변화였고, 정부와 시장은 이때부터 국민들로 하여금 이 경제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주의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하여 자본주의가 사회의 도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허용했고, 동시에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미국 정부들 거의 모두 한결같이 완벽하게 자본의 편에 붙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게 바로 오바마와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정말 놀랍게도 온갖 편법과 도덕적 변칙을 일삼은 결과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었던 그 월가의 투자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 시민들의 세금 무려 7천억 달러,
즉 우리 돈 약 940조 원을 투자하여 구제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미 여기서 미국 내 여론은 엄청나게 나빠졌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수혈받은 은행들이 그 돈으로 역대 사상 최대의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그 주범 중 한 곳이었던 AIG 은행은 구제금을 제공받은 직후 자산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던 그 임원들에게 총 1억 6,500만 달러라는 진짜 정신나간 수준의 보너스를 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AIG뿐 아니라 당시 구제를 받았던 미국과 월가의 거의 모든 은행들에서 비슷하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때쯤 되자 미국의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나라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분노하며 들끓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오바마는 그 즉시 월가와 은행의 책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 소식에 오바마가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길 기대했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전하는 당시 그 백악관 만남에서 오바마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대략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쇠고랑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칫 커다란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홍보 문제를 내게 가져왔다. 나는 당신들을 돕고 싶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희생하여 돕도록 하자. 잔뜩 쫄아있던 그 은행가들은 오바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자신들을 처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단지 지금 몹시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각자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돌아가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오바마의 이런 추악함을 지적하며, 그는 미국의 사회가 그리고 그들의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확인된 분명한 도덕적 잘못에 대해 눈을 감은 한편, 성난 군중들에 대해서도 그저 정치적인 기교로 풀어야 할 차원의 문제로 보았다며, 오바마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커다란 배신감과 실망은 결국 극단적인 출구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샌델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직도 정말 놀라운 점,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부분은 당시 그 은행가들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지나갔다는 점이었고, 그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의 맨 얼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서, 즉 자본주의가 침투하여 깊고 강력하게 뿌리내린 모든 곳에서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장 내일 해결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샌델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이러한 주제들과 세상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그 막강한 자본의 힘에 대항해 어떻게 하면 개개인 모두가 안정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을 가능케 해줄 더 나은 사회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그런 더 나은 좋은 세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들 또한 무릇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의미이든 나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작은 한 발자국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